조용히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 속 가로등 불빛 아래서 웃음소리가 은근히 퍼진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숨어 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멜로가 채질은 그 평범한 날들 속에 숨겨진 뜨거운 감정들과 그럼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풀어낸다. 세 여자의 우정과 사랑, 일과 상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은정. 그녀는 다큐멘터리 PD였으나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에 무너져 버렸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세상과의 거리를 두려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가 겪었던 크고 작은 상처와도 닮아있다. 다만 그녀는 무너지되 주저앉지 않았다. 삶이란 그런 것, 잠시 쉬어갈 뿐 끝까지 내려놓을 순 없는 것. 황한주. 광고회사에 다니며 아들을 혼자 키우는 워킹맘. 아이의 웃음에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면서도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질 뻔한다. 그래도 버틴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그녀의 눈물과 웃음은 많은 엄마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임진주. 드라마 작가. 겉은 유쾌하고 당차 보이지만 그녀 역시 버티며 사는 사람이다. 말투는 거칠고 유머는 직설적이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품을 줄 아는 여자. 그녀의 글 속에 그녀의 삶이 녹아 있고 그녀의 고백에는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다. 이 세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셰어하우스는 마치 또 하나의 작은 세상이다. 거기엔 이별도 있고 오해도 있으며 때때로 부대끼는 일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애정이 있다.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며 인생이란 긴 영화 속에서 나란히 걷는 친구들. 그들은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다. 진주의 드라마 작가 생활은 늘 외줄타기다. 대본을 수정하고 PD와 다투고 아이디어에 맡기고. 그때 나타난 손범수 PD. 처음엔 충돌했고 이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알아간다. 사랑이란 결국 마음의 온도를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천천히 깨닫는다. 한 주의 일상은 언제나 아슬아슬하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해 회의와 마감 속에 하루를 채운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도 따뜻함이 있다. 회사 동료이자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추재훈 팀장. 말은 적지만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는 사람. 둘 사이의 감정은 격렬하지 않지만 깊다. 어느 날 툭 던져진 대화 한마디가 마음에 긴 여운을 남기듯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깊어간다. 은정은 세상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두지만 마주하는 사람마다 그녀의 감정을 조금씩 녹여준다. 그녀가 만든 다큐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말하지 않아도 화면 속의 장면들이 말해주는 것. 그녀는 카메라 뒤에서 세상을 들여다보며 서서히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온다. 이 드라마에는 큰 사건이 없다. 대신 우리 삶에 익숙한 순간들이 있다. 함께 웃고 삼박질도 하고 마음을 사귀고 다시 안아주는 순간들.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외롭고 모두가 사랑을 원한다. 멜로가 채질은 그 사실을 유쾌하고도 섬세하게 가볍지만 가볍지 않게 그려낸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보며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혹시 내가 너무 버티고만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누구의 위로를 거절한 적은 없었을까? 혹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한 그날 누군가는 나를 생각하며 울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기댄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한 사람을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이는 그 마음. 멜로가 채질은 그 마음을 잊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밤이 깊어지고 창문 밖으로 고요한 바람이 불어올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다. 누군가와 나눴던 조용한 대화, 혼자 주먹 쥐고 참았던 눈물,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던 순간들. 멜로가 체질은 바로 그런 시간들을 포착해낸 작품이다. 눈에 띄는 갈등도, 격정적인 로맨스도 없지만 그저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진한 감정을 느낀다. 이 드라마는 삶이라는 무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다. 드라마 작가 임진주는 현실과 픽션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다. 그녀는 세상을 웃기기 위해 글을 쓰지만 사실 누구보다 진지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고민한다. 그녀의 대사는 단순한 유머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비틀림에서 비롯된 아이러니이며 상처를 감싸 안는 방식이다. 황한주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는 삶은 겉보기엔 강인하지만 그 속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체념이 숨어 있을까. 아이 앞에선 늘 웃는 얼굴이지만 잠든 아이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터지는 눈물이야말로 진짜 현실이다. 그녀는 꿈을 따르기보다는 생존을 택해야 했고 사랑보다 책임을 먼저 짊어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따뜻하다. 사람 냄새가 난다. 이은정은 가장 복잡한 감정을 품은 인물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슬픔을 다큐로 기록하며 자신의 아픔을 세상과 나누려 한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한 상실을 넘어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고뇌다. 그런데 그녀는 무너지지 않는다.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간다. 이은정이 견뎌낸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외로움의 은유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는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드라마는 이 세 여인의 일상에 큰 사건을 던지지 않는다. 대신 잔잔한 물결처럼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서글픈 상황들이 반복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인생의 냄새를 맡는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 케이크를 몰래 훔쳐먹은 일로 싸웠다가도 결국 한 잔 술에 화해하게 되는 모습은 얼마나 우리 삶과 닮아 있는가. 사랑을 고백했다가 차이고 또다시 용기를 내는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정. 내일이 피곤하고 가끔은 다 놓고 싶지만 그래도 내일이 오니까 살아보자고 말하는 목소리. 멜로가 체질이 특별한 이유는 이 드라마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미화되지도 않았고 과장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다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사랑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으며 관계는 매 순간 변한다. 이 드라마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거기서 웃음을 만들어낸다. 진주의 대사는 단순히 작가가 써낸 대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뚫고 지나온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통찰이다. 사는 게 참 별거 없으면서도 별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을 적재적소에 꺼낼 줄 아는 건 삶을 잘 관찰해온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50대 이상의 시청자들에게 이 드라마는 그야말로 인생의 복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젊은 날의 고민이 어느새 인생 전체를 관통해왔음을 깨달을 때의 그 묘한 울림.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나도 저랬지, 그땐 왜 그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는 회한과 이해가 교차되는 감정. 멜로가 체질은 그러한 감정을 환기시키는 힘을 지녔다.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와 맺어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가이다. 연애는 결코 중심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일 뿐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동료로서 서로를 어떻게 안아주는가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단지 사랑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드라마는 따뜻하게 일러준다. 음악도 이 드라마의 감정을 증폭시킨다. 자극적이지 않은 멜로디,
때로는 조용히 깔리는 피아노 선율은